오늘도 늦지 않게 와주셨습니다. 은평 창업스쿨 제4강 도자기로 창업하기, 같이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울공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표님, 여기 공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도자기를 만드는 공간이고요. 흙을 가지고 물레로 작업을 해 나갑니다. 사람과 영혼에서 보시면 이 물레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 물레들입니다. 여기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그릇을 만들면 이쪽 건조대에서 그릇들을 완전히 말린 후에 한 일주일 정도 말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릇들을 가지고, 여기가 가마입니다. 이제 가마에서 그릇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1250도라는 온도에서 구워지면 여울공방에서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전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평 창업스쿨 제4강 도자기로 창업하기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은평 창업스쿨 제4강 도자기로 창업하기. 오늘은 여울공방 김상현 대표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울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상현이라고 하고요. 도자기 만들어서 제가 만든 거는 작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물레 수업을 위주로 도자기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제품들이 여울공방에서 대표님이 이제 만드신, 판매도 하고, 제가 조금 이런 디자인은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디자인은 이래서 조금 좀 안 팔리네, 이러면서 제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 둘씩 만들어 가면서 이제 제품을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품을 구입하신 분들이 저는 써봤는데 어떻더라, 이런 피드백을 주세요. 네, 써봤는데 너무 가벼워서 좋더라, 아니면 음식이 더 예뻐 보이더라, 뭐 이런 좋은 평가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평가들이라고 굳이 말을 하면 좀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에요. 100% 제가 수공예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설거지할 때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이게 좀 오래 쓰고 싶은데 깨먹을까봐 불안하다, 이런 뭐 분들도 계시긴 하죠. 여울공방만의 강점은? 전문성이 있는 거죠. 물레라는 걸 가지고 물레 수업을 하는 공방이에요. 그 사람과 영혼 보면 그 돌아가는 그 물레 있죠? 그쵸?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그걸 내가 직접 배워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학에서도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 물레를 갖추고 있는 도자기 공방도 드물고, 네, 그렇죠. 그거를 운용할 수 있는 분들도 드물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물레는요, 그 유튜브 보고 100% 따라할 수 있다? 저는 없다고 봐요.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알아도 못해요. 이렇게 하래. 근데 내가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계속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못할 정도로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작품 판매를 잠깐 설명드리면, 제 작품은 분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자기들 생각하시면 백자, 하얀색 도자기, 청자, 그 고려청자 생각하는 그런 도자기 하고, 분청이라고 하는 종류의 도자기가 또 있어요. 어두운 색 흙에 하얀색 흙을 바르면서 문양을 내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도자기인데, 보통은 분청은 잘 안 하시나요? 이제 분청이 조금 불량률이 조금 많고요. 거칠어 보여요. 근데 이제 그 분청에서 가지고 있는 매력이기도 한데,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금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깔끔하고 좀 이런 분청을 한번 해볼까, 전통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뭐 현대 그런 느낌을 가지고 현대로 한번 나가볼까 약간 해서 좀 제 스타일대로 조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중학교 때 뛰어놀고 뭔가를 만들고 이런 되게 활동적인 아이였는데, 공부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세라믹 디자인과라는 과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러면 이 세라믹 디자인과라는 데를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입학을 해서 들어갔는데, 수업을 딱 해요. 물레에 앉아서 처음에 선생님이 하는 걸 보면서 따라서 만들었는데, 제가 만들기를 좋아하다 보니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잘했어요. 그러니까 많이도 아니고요, 조금 잘하는 편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내가 좀 잘하니까 애들이 와서 막 물어봐요.
근데 어린 나이에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좀 재밌다 계속 이렇게 느끼는 게 조금씩 커지면서 대학도 이제 도예과로 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이면 도자기 공방 창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순서 같은 거? 젊다 라고 하면 저는 학교에 가라. 도자기 과가 있는 과를 가서 배우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해요. 제일 좋은 데는 사실 학교라고 생각해서 학교에서 배우고 학위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길을 밟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나이가 많으시다. 이제 뭐 30대 넘고 30대 뭐 후반이고 뭐 40대 초반이고 막 이렇다. 그러면은 직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을 막 나 도자기 공방 할 거야 그러고 때려치지 마시고 취미로 오랜 시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취미생활 하면서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 도자기 공방에 가면 그 운영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하고 얘기도 좀 하면서 어떤 건지 조금씩 이 판을 좀 알아가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학교를 가신 분들이 졸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던 분들이 오랜 기간 이제 이렇게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공방 같은 곳에서 클래스를 듣고 네. 스스로 오랫동안 연습을 해서 네. 이제 능력이 됐어요. 네. 그 이후에는 그 위에 이제 개인의 어느 정도 사업 구상이죠. 내가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타 공방들과 차이점이 뭘까,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시고 준비하시고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처럼 문화생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제일 좋죠. 문화생으로 들어가는 건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차리셔도 뭐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문화생으로 들어갔을 때 장점은 뭐가 있어요? 어느 작가분의 문화생으로 들어가는 걸 거 아니에요. 이분의 모든 거를 보고 배울 수 있어요. 아, 이분은 이렇게 흙을 운영하고, 이럴 때 가마를 이렇게 떼고, 이러니까 불량이 생기고, 뭐 이런 거를 다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죠. 창업을 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문화생일 때 보고 배우는 거네요. 그렇죠. 비전공자들이 수업을 이제 듣기 시작해서 공방까지 창업을 하려면 네. 대략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열정에 따라 다르고 관심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 한 10년? 10년이요? 네. 이거 물레로 만드는 것만 한 3개월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럼 깎는 것도 좀 해야 돼요. 그쵸? 그럼 굽는 것도 좀 알아야죠. 그럼 이 반짝거리는 이걸 유약이라고 해요. 유약을 바르는 것, 그것도 조금 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럼 흙 관리는 어떻게 하며, 이 건조는 어떻게 하며, 너무 많아요. 그런 운영 과정이 좀 되게 복잡해요. 여기 점포는 언제 문을 여셨죠? 2020년 1월. 작년 1월에 그럼 다 그렇죠. 제일 어려울 때 다들. 그렇죠. 2월에 이제 제가 수업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쉬어야겠다 싶어서 한 달을 쉬고 3월 달이 됐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시작을 해야겠다 하면서 수업을 이제 3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 4분이 오셨어요. 그럼 3월부터 실제로 수익이 나기 시작했고.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럼 괜찮나요?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방역 수칙에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좀 더 편안하게 오시는 것 같아요.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초기 창업 비용은 어느 정도 드셨나요? 공방 차리는 데는 저는 한 5천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많이 드셨네요. 아니요, 근데 저는 이제 새싹 점포를 이제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 2천에서 한 3천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새싹 점포 공간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5천 정도 들고. 예. 그 정도 들 것 같아요. 어디 공방이든.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여기가 뭐 제 일터이기도 하고요, 놀이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일이요, 노동이기도 하고요, 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운동이라고 하면 운동 사실 힘든 거잖아요. 근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너 운동하는 거 안 힘들어? 이러면은 재밌어 이러잖아요. 전 딱 그런 느낌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장점이기도 하고요, 단점이기도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약속이 있어서 친구랑 뭔가 만나야 돼. 그러면은 그걸 그냥 언제든지 잠깐 내려놓고 가서 볼 수 있는 건 너무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은 내가 그렇게 내려놓고 가면 여기가 잠깐 쉬게 되잖아요. 시간을 여기에 써야 되는데 그 유혹들에 쉽게 넘어가면
단점이죠. 근데 꼭 봐야 되는 사람을 내 시간은 조율해서 볼 수 있다는 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한테만 단점일 수도 있는데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돼요.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계속 신경 써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저한테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홍보는 일단 인스타그램으로 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 쳤는데 인스타그램을 보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보고 왔지? 뭐라고 쳤어요? 하고 쳐보니까 은평구 취미 이렇게만 쳤어요. 근데 내리다 보니까 제 인스타가 그냥 뜨더라고요, 밑에.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올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라도 꾸준히 잘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창업을 유지할 수 있는 동기나 노하우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걸 꼭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없을 때는 저는 그때 계속 만들어냈어요. 이제 그런 시기에는 나는 작품을 만들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되는 그냥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선 이제 또 수업을 할 수 있을 때는 같이 병행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놀지 말고 뭔가 일거리를 본인이 계속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하우는 전문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잘한다고 느끼는 것보다 다른 분들이 좀 잘한다 라고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물레가 되면 뭐 한 번, 두 번에 이제 뭔가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고 뭔가 나는 힘들게 하는데 선생님이 손을 대면 되게 힘을 안 들이고 부드럽게 하는 것 같고 약간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노하우죠. 이제 보시는 분들에 있어서 잘해 보이는 거와 잘해 보이는 사람이 잘해요. 결국엔 약간 그런 것들, 전문성. 도자기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나? 라고 많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평생 해도 괜찮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망해서 길바닥에 앉는다면 그 길바닥은 흙바닥일 거다라는 생각으로 공방을 운영을 해요. 나는 흙으로 이거를 끝까지 가서 어떻게든 해야지라는 그 각오와 다짐으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경쟁력이 뭐가 될까 많이 고민해 보시고 나만의 스타일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수업이 됐으면 수업, 아니면 작품이 됐으면 작품으로 약간 독특함을 줘야지 사람들이 몰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도자기란? 친구? 그러니까 제일 편한 친구, 제일 오래 갈 친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나랑 놀면서 같이 계속 흙이라는 재료와 이런 그릇들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친구처럼 즐기면서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울공방이라는 이름이 여름과 가을 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요. 여름과 가을 사이 그 8월에서 9월 넘어가는 그 어중간한 일주일 정도에 제가 산책을 한번 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방에 오는 사람들은 항상 왔을 때 그런 기쁨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 내 그릇을 쓰는 사람들은 내 식사를 할 때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름과 가을 사이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름처럼 계속해서 오는 사람들이 기쁨만 다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셔가지고 대표님 얼굴을 보시면 행복감이 느껴질 겁니다. 짜잔! 여울공방만의 자랑입니다. 물레가 여기 있습니다. 수강생분들이 직접 클래스를 신청을 하시면 직접 물레를 발로 차면서 이제 만져보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본인이 지금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 수강생분들이 직접 앉아서 이 흙을 여기에 붙여보고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한번 사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좋은데요? 그죠? 그만 느끼시고요. 쑥. 그렇죠. 쑥. 그리고 천천히 손을 떼주세요. 가볍게 당기시는 거예요. 이 손끝 하나로. 몸쪽으로 다 당겨주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넓히는 건데 어렵죠. 오. 이해되죠? 그냥 일자로만 쑥 지나가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네, 쑥. 쑥.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얘가 잘리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릇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앞에 보이시는 이 작품들이 제가 김상현 대표님과 함께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직접 물레를 돌려보고 한번 만들어 본 작품입니다. 뭔가 저는 좀 생명체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조금씩 형태를 갖춰 나가는 이 과정이 이게 도자기 클래스에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어디에 연락을 드리면 되죠?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따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제 전화번호 혹시 이거 걸어주시나요? 네네, 요 아래 지금 요 새로운 경험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은평 창업스쿨 제4강 도자기로 창업하기 김상현 대표님의 수업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도자기로 창업하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 수업 이후에 나가는 라이브 방송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제5강 가죽으로 창업하기 코디료이의 이우진 대표님 수업은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